또 말씀 다 하셨죠? 뭐 정답은 없죠. 이제 여러분 목사님들 본 것이 그대로 본인에겐 정답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도 그냥 이제 하나 뭐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되게 이제 실존적인 그 문제, 개인의 문제를 봤는데, 저는 진리성, 새로운 걸 이제 본 부분이 있어야만 작품이 명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김달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상적인 어떤 세계, 이제 이걸 어, 살아가면서 이제 구축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이면서도 의식 세계, 현실하고 다른. 그래서 현실이, 우리는 가장 현실이라고 보는데, 실제는 그 의식 세계에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 세계가 더 현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설을 갖다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형이상학적인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몸은 현실 세계를 딛고 걸어다니고 살고 있지만, 우리 정신은 우리가 구축한 의식 세계, 이상적인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신적인 이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고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봉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성공했던, 군대에 있을 때 그 연대장, 별이 되느냐, 뭐 연대장 머물러 있냐가는 그런 그 시대, 그 상황 전체가 자기 가장 이상적인 자기 삶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거의 99%의 삶을 군대에 있든 밖에 나왔든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신과 자기 삶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지금 가난한 현실, 뭐 학구방에 살고, 뭐 쓸 돈이, 그 은퇴할 때 뭐 조금 모아준 돈을 조금씩 써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현실, 그런 초라한 옷에다가 가짜 별을 붙이는 그 현실은 자기가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현실 세계 속에서. 그 실제는 어디 살고 있냐면, 자기 정신은 자기가 구축한 이상적인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락강식의 철학을 인용하자면, 락강은 이 사람의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 자기 개인이 이제 자아는 잘 모르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하는 그 거울, 엄마가 나를 이렇게 보고 친구가 어떻게 보고 또 사회사람 나를 본다고 하는 그 주체를 모아서 그걸 잘 조합해 가지고 가짜인 나를 만들어 연기한다 그러면, 이건 또 달라요.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또 남들이 볼 때 나는 적어도 이런 그 환경과 사회, 그런 세계 속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김달봉이면 그런 이제 세계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고, 또 자기의 현실은, 육체적인 현실은 그러한 세계 속에서 벗어나 있지만, 자기 정신 세계는 그 속에서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는 리얼한 현실이야. 자기 세계,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실제의 뭐 전역하고 나서 비참한 현실은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끔 문 열고 나오는 거, 성문을 열고 나와서 현실을 경험하고, 현실은 냉혹하죠. 돈도 없고 뭐 집도 현찮고 그렇지만, 빨리 원래 자기가 이상적으로 구축해놓은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그리고 육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그걸 기초해서 비슷한 걸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없나. 본능적으로. 그게 딱 맞지는 않지만 채석장에서 뻥뻥 터지는 게 대포하고 비슷해. 그리고 저기 부하는 없지만, 이제 옛날에 부하였던 하사 하나가 왔을 때
근데 구색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대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을 대체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막강식 개인을 개체로서 실존적인 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세계를 내가 만들어 가고 있고 내 정신은 항상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이 육체로 걸어 다니고 밥 먹고 하는 세계는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신 세계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밥은 그냥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그럼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고 정신은 거기에 팔려 있는 거지. 그 속에 있는 거지,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실제 거주하는 세상이라는 게 우리는 육체가 거주하는 뭐 우리가 뭐 일터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부부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 우리 의식과 정신이 구축해놓은 그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있는 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그 의식과 정신은 자기가 구축해놓은 옛날에 가장 화려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세계가 자기 가장 리얼한 현실의 세계고 그리고 이 나머지 현재에 있는 상황이라는 건 잠깐 그런 세계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가서 뭐 장도 봐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럼 저는 글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묘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착안한 것이 말하자면 남미의 문학이에요. 문학. 그 유럽의 문학은 극사실주의, 자연과학적인 육체적인 세계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남미에서는 뭐냐면 마술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도 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게 아니겠느냐. 그것을 문학 세계로 가져왔는데 그게 읽는 사람들이 나도 그래 이거 공감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 세계가 주도권이 남미로 넘어간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이제 이 소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김달봉이라는 사람이 현재 팝구방에 살고 누더기를 입고 쓸 돈이 별로 없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사람의 그 삶의 세계만이 리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건 하찮은 거예요. 실제 이 사람에게 가장 현실적인 세계는 자기가 구축해낸 정신적인 의식적인 그 세계 그것이 자기의 가장 현실적인 세계고 거기에서 거주라는 거죠. 자기 정신과 의식이. 그리고 거기서는 행복해요. 거기서는 자기가 대장이야. 자기가 모든 걸 이뤘어요. 그래서 마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그 속에서 자기는 계속해서 연대장이고 또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부하 장병들이 다 얘기를 듣고 또 자기가 포를 쏘면 적들은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이상적인 인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하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은 실제 삶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실제 이 세상에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실험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사들도 가장 자기가 극대화됐을 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세계를 구축해놓고 대부분 거기 살아요. 근데 이제 현실 이제 뭐 교회를 간다든지 뭐 현실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기가 구체해놓게는 이상적인 목회자로서의 어떤 세계 거기서 잠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현실은 못 미쳐 내가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의 세계에 있다가 가끔씩 뭐 이상적인 내가 생각하는 목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상적인 그런 정신적인 세계 속에 있으면서 교회 갈 때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왔고 그 속에 또 들어가고 밥 먹을 때 잠깐 나오고 친구 만날 때 잠깐 나오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구축된 이상적인 세계의 성 안과 밖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 이제 뭐 좀 자기 현실의 비참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내가 다시 내가 구축한 그런 세계 속으로 문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강요하는 것들은 내가 구축해 놓고 내가 계속해서 하루에 90% 이상 어떤 사람마다 경중이 있겠습니다만은 50% 60% 거주하고 있는 실제 세계, 정신적인 세계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을 설교도 하고 다른 친구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걸 강요도 하고 그리고 가서 커피를 마시든 어디를 가든 자기가 구축하는 세계 속에서 있는 것들과 유사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대포 소리 같이 비슷한 게 나는 그런 채석장 있는 쪽으로 택해 가는 거예요. 그건 거의 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내가 구축한 세계와 유사한 곳을 본능에 가깝게 찾아간다는 거죠. 그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까지도 그런 내가 구축하는 세계 속에서 그 가장 장렬한 이상적인 죽음을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받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뭐 정치가는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 구축이 돼 있죠. 연기자는 연기자로서의 그런 것이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무슨 운동하는 사람은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것도 구축이 돼서 거기서 항상 있는 거죠. 요즘에 그 국대는 국대단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뭔가 하고 잠깐 봤더니 이제 저는 그 심건우라고 하는 레슬링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그 선수죠. 그러니까 뭐 모든 그 대회,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뭐 선수권대 그랜드 슬램을 이뤘으면 다 이겨버렸어. 다 금메달 땄다. 그 분야에서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물도 없고, 그거 뭐 그렇게 금메달만 따도 금메달 하나 딴 거하고 똑같더라고, 연금 주는 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결혼도 안 했고.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비참한데, 자기는 자기가 구축해놓은 이상적인 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현역 선수하고 이제 이겨,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대결하는데 결국 지더라고 지는데, 자기는 그 화려했던 그런 영웅의 삶을 구축해놓고 거기에서 늘 거주하는 거죠. 잠깐씩 현실에 내려왔다가 현실을 경험하고는 금방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네슬링만 보고 네슬링 생각하고 네슬링 그때 입었던 옷을 거기서 해놓고 거기서 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그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다른 면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지 하는 낙강의 철학과는 다르게 내가 살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나의 삶의 그런 세계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그 상당 부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나에게서 정말 리얼한 현실 세계는 정신이 가 있는 그 거주하는 그 세계고, 그 환경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거기에 맞춰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 애 낳고 목회하고 이런 것도 다 그냥 과정이에요. 비현실적인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인을 쏴 죽일 수가 있는 거 있는데 자기 세계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구축한 이상적인 세계 속에.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세계. 거기에 이제 그것이 만약에 누가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럼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놓은 이상적인 성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에게. 그 삶을 즐기는 거죠. 그걸 도전하거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용납하고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있으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기가 볼 때는 덜 중요한 이 세상의 실제 생활에서 실험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강제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이제 거꾸로 보는 거야, 거꾸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구축해놓은 이상적인 세계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있거든요.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되면 이제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예니까 미치광이처럼 되는데 그것이 덜하나 덜하나 뿐이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긍정해 보고요. 나에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내 의식과 정신이 어, 늘 밖으로 빠져나갔다 문 열고 다 들어가서 거기 가 있는 그 세계는 과연 뭐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현실이에요.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그거에서 구축된 것에 근거해서 내가 말도 하고 강요도 하고 부인이나 애들한테도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 거기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이게 보면 김달봉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 잠깐 나와갖고 만나게 된 하사에게 그걸 강요하는 것이죠. 기합도 주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구축해놓은, 내가 보질 않아서 그렇지 다 있어요. 아무 다른 사람에게 공격당하기 싫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싶은, 거기에 있는 사람으로 죽고 싶은 게 있다고. 요원도 아마 거기서 할 거래요. 그 차원에서. 그것과 또 그 안에서 만들어진 약강식의 나도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창조된 그것으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락강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락강은 이제 그것도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인데 엄마가 나를 어떻게 아빠가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는 주체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에, 나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갖고 세상에 연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넓게는 자기 나름대로 세계를 창조하는 거죠. 건설하는 거죠.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인물, 거기서는 이제 자기가 말하자면 연대장이죠. 거기서는 자기 별을 다는 거지. 거기서는 자기가 성주죠, 성주. 그래서 그건 의식 속에서는 마음껏 내가 발휘를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거기서 왕노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이게 이제 거기서 문 열고 성 밖에 나왔을 때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내 명령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애는 안 만나면 돼. 이 극단으로 가면. 그럼 누구하고 만나느냐? 하사 같은 애를 만나는 거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세계를 구축하고 내 나름대로 했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성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두면 괜찮아. 이 사람이 성문을 열고 밖에 나오는 순간에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걸 방해받으면 부인이 있는데도 대포를 쏴요. 자식이 있는데.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자기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정직하게 자기가 이렇게 한번 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축한 이상적인 세계는 어디이고 내가 늘 하루 종일 주로 혼자 걷던 집에 있을 때 들어가 앉아 있는 나 이상적 세계에는 과연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김달봉이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류가 다를 뿐이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성문을 열고 밖에 나와서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 따로 나올 데가 없어. 그리고 책을 읽든 매기를 듣든 그 성 안에 있는 구축된 세계의 성주로서 자기 도움되는 얘기만 자꾸 모아서 그럼 그렇지. 맞아.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는. 그리고 자기하고 다른 것은 다 배제시키는 거야. 나쁜 놈들이야 그건 다. 나를 몰라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언제 그렇게 구축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이상적인 정신적 세계를 구축하는 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걸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는 세계가 있는 거고, 내 실제 육체가 다니는 세계는 그 비본질적인 데다가 계속 변하는 거고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정신적인 세계에서 구축한 그 세계가 진짜 가장 중요한 거고, 변할 수 없는 거고, 양보할 수 없는 거지. 그 점을 이 소설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봐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리얼한 현재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어, 보이지 않는 의식 세계, 정신적 세계를 가면 그건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봐야 된다. 이 소설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한번 이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성 안에, 구축된 성 안에서 나는 어떤 성주로 살고 있는지, 그걸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성을 공격한다고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승질 내고 화나고 막 뛰쳐나가고 싶은 게 이제 그 공격받을 때.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러지? 미쳤나? 이제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은퇴하든 뭐 늙어 죽든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알아준다. 혼자 살죠.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상을 정원도 꾸미고 이제 만드는 거죠. 자연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입니다. 자, 오늘 작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